북한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딴 나라로 생각하는 특히 어린 친구들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민족이고 빨리 통일하면 더 좋은데 관심이 아예 네. 없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계속 갖게 됐으면 좋겠고 말고. 안녕하세요. 통일공감 신지은입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모두가 가족을 만나려면 지금과 같은 속도를 가져갔을 때 150년이 걸립니다. 통일을 이야기하기 앞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이산가족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늘 가족과 함께하는 보통의 우리들에게는 아마 이해하기조차 힘든 아픔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짚어보게 만든 영화, 이산가족을 생각하게 만든 영화를 연출한 정승현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감독님의 삶에서 느껴온 통일, 그리고 앞으로 느껴갈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 바로 가져보도록 하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느라 힘드셨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네. 웃음. 독일에 오래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잘하신 건가요? 예, 맞아요. 아.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 감독님은 이산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을 하셨어요. 가족이라는 영화를. 그 영화 가족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감독님. 그 어떤 할아버지가 고독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 상봉 소식이 네.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듣고 삶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제가 영화에 담았어요. 네. 그 영화 찍을 당시의 날씨는 예, 어땠나요? 완전 추웠어요. 작년 네. 겨울에 찍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 찍었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셨군요. 그래서 네. 스태프들 절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고생 많이 했죠. 추워서. 네. 그 명동에서도 찍었는데 그때 사람들도 바글바글 했는데 또 그렇게 고생을 하신 만큼 또 좋은 일도 많았잖아요. 또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도 됐고 영화가요. 이산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독일에서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영화 끝부분에 그 할아버지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그래서 더 눈에 띄었는데 혹시 친할아버지 말씀이신가요? 예, 친할아버지 나왔고요. 네. 제가 그 영상을 3년 전에 제가 할아버지 댁에 네. 잠깐 있을 때 잠깐 할아버지랑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그때 마침 카메라를 갖고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 나눠 보면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피난을 오셨다는 얘기 듣고 되게 놀라웠어요. 그때는 그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계속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휴가 때 잠깐 와서 그때 기회를 잡고 진짜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진짜 힘들게 여기 피난을 오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되게 그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하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실 저도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리얼한 이야기들을. 근데 저는 찍을 생각은 못했는데 역시 감독이 천직이신가 봅니다. 아니요. 사실 그 영상은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찍으신 거죠? 그때 진짜 그냥 카메라 들고 여행했는데 그때 할아버지 댁에 방문할 때 그냥 켜놨어요, 카메라를.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마 의식 못 하셨을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대화를 나눴어요. 감독님은 이제 독일에서 생활하시고 사실 이 이산 가족에 대한 좀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제작을 하셨는데 내가 만든 영화를 보면서 역으로 아 이런 분단의 아픔이 있구나, 이산 가족의 아픔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특별한 감정 같은 걸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 친할아버지가 네. 그 북한에서 오셔서 자기 가족을 북한에 놔두고 넘어오셨으니까 그때부터 북한에 있는 친척을 못 만났어요. 신청을 했는데 예. 계속 안 됐어요, 상봉이.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도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 외롭게 혼자서 살고 있는데 친척을 당연히 만나고 싶은데 네. 못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더 아쉬운 거는 그 상봉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몇 명밖에 안 뽑고 그렇죠. 그게 더 자주 하면 아니면 더 크게 하면은 더 그 가족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면 나이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좋은지 그런 생각하면 네. 마음이 맞아요. 예.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상봉하려고 하는데 그 군사훈련 때문에 예. 취소되고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나이도 연세도 네, 그쵸. 많고 저희 할아버지도 2년 전에 친척들 못 만나시고 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서 예, 그런 거 빨리 더 많이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봉 같은 거. 정말 가족의 마음으로 그 영화를 제작을 하셨고 또 다시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이렇게. 그 이산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 말고도 최근에 이제 은하라는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그 은하라는 작품은 약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탈북자라고 하면은 일단 북한에서 이렇게 어렵게 넘어와서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자기 목표를 이뤄서 그냥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넘어올 때 되게 고생하고 적응 잘 못하고 다시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영화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탈북자들이 여기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루를 그냥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네.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네. 것을. 예. 그 탈북자를 이전에는 영화를 제작하시기 전에는 이제 그 단어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 직접 탈북자를 만나보고 또 경험담을 들으면서 또 약간 아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같은 것도 혹시 해보셨나요? 예, 많이 알게 됐죠. 제가 취재하면서 일단 한국까지 가는 과정이 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제가 몰랐고, 네. 근데 한국 와서도 예, 하나원 일단 네. 가서 교육을 받고 그 햄버거 어떻게 시켰는지도 배워야 되고 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뽑으려고 하는데 네.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아, 근데 어떤 그 거죠? 목소리 나오는데 어떤 분이 계속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아, 예. 예, 아, 근데 막 자동 목소리를 예. 아, 예. 그래서 그냥 대화 하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네. 아,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 네, 그 정도. 예. 예, 그래서 완전 새롭게 배워야 되고. 예. 사실 한국에서는 탈북자 하면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사실 조명을 한 게 드문데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어서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지금까지 이제 이산 가족을 다루셨고 그다음 이제 탈북자를 다루셨잖아요. 앞으로 좀 이제 다뤄보고 싶은 꼭 뭐 이런 주제가 아니라도 다뤄보고 싶은 내용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네. 거는 없고요. 지금 제가 교포 이야기, 탈북자 네. 이야기하고 이산 가족 이야기 단편 영화 최근에 찍었어요. 3편. 그래서 그 3편을 그냥 장편으로 찍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되게 뭐 잘 쓰면 재밌을 것 나중에 같은데 직접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네. 아직 예. 초기니까 네. 뭐 나중에 뭐 딴 네. 거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저는 뭐 이산가족 네. 탈북자 북한 이야기는 뭐 찍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네. 않고요 뭐 근데 어쨌든 지금 탈북자나 이산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을 하신 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해야겠다 하고 하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계기에 의해서 그런 영화를 만드셨고 또 그게 사람들한테 정말 스며들듯이 또 좋은 영향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갖게 된다면 정말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통일이 된다면 한국에서 이런 거는 좀 해보면 좋겠다.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제안이랄까요? 한국에서 이런 걸 해보면 아마 조금 더 통일을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싶은 게 혹시 한국에서요? 있나요? 예. 일단 그 북한에 대한 의식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점점 그 북한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딴 나라로 생각하는 특히 어린 친구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민족이고 빨리 통일하면 더 좋은데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계속 갖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탈북자분들 오면은 그래도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냥 왔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다 해라 그런 마인드 갖지 말고. 네, 많이들 이제 점점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이제 감독님 같은 분이 열심히 영화를 만들어 주시면 또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또 많이 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실 제일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제가 그 가족이란 영화를 보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이 통일공감을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은하라는 탈북자 영화 준비하고 있는데 영화 통해서 제가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게 됐고 여러분도 그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합니다. 탈북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인식이 아니라 진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도 빨리 적극적으로
그 무관심 있게 있지 말았으면 좋겠고 진짜 독일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제 바람입니다.